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권노부입니다. 요즘 연말 연초다 보니까 퇴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이 계산 방법에 기해서 내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들과 이게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시죠. 우선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0일치의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네, 이렇게 퇴직금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30일 그리고 곱하기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30은 고정값이고요. 30일은 고정값입니다. 그 다음에 근속연수는 나의 재직 기간을 몇 년인가로 환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나의 재직 기간을 365로 나누면 근속연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임금 개념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3개월 동안의 그 3개월이죠. 그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평균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퇴사하기 전에 받은 3개월 동안의 하루치 평균임금, 이게 평균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30일 곱하기 하루치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가 퇴직금 계산 방법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30일은 고정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 평균임금이 늘어나는 거는 내 퇴사 전 3개월치 총임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또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이 늘어날수록 나의 퇴직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는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특히 평균임금 중에서도 3개월치 총임금, 네, 이게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 변수로 인해서 나의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들이 불법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근속연수와 그 퇴사 전 3개월치 총임금이라는 변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변수인 근속연수로 인해서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뻔히 퇴사할 게 보이는데 바로 퇴사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고 나서 퇴사를 할 바에는 그냥 퇴사를 해라, 이렇게 회사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육아휴직을 쓰면은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오로지 재직 기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이 근속연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퇴사하는 것보다 육아휴직이 남아있으면 육아휴직을 쓰고 이렇게 퇴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육아휴직은요, 법상 우리가 보장되는 권리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게 불법이다, 그로 인해서 퇴직금이 늘어나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속기간 늘려서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휴가가 15개가 있는데 퇴사를 하려니까 이 15개를 하나도 소진을 안 시킨 거죠. 그런데 보통 바로 퇴사를 하면은 이 남은 휴가를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사하면서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남은 휴가 다 쓰고
퇴사를 해가지고 이 근속 기간을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15일 정도 늘어난다고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퇴직금 증가 효과가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속연수 늘려가지고 퇴직금을 더 받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연차 휴가는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한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함에 따라서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퇴직금이 늘어나는 이것도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변수 중에 하나인 근속기간을 늘려서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 케이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평균임금 늘리는 거죠. 그 평균임금 늘리는 방법으로 퇴사 전 3개월의 총임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퇴사 전의 시간 외 근로수당, OT 수당이라고도 하죠. 이 시간의 근로수당을 늘려가지고 나의 퇴사 전 총임금,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평균임금이 늘어나니까 퇴직금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방법을 실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마음먹은 날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시간의 근로를 엄청 늘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임금 늘리고 퇴직금 늘리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시간의 근로를 엄격히 통제하는 회사에서는 조금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근로를 자유롭게 허용을 하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이것도 퇴직금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시간의 근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간의 근로 수당이 늘어나고 퇴사 전에 3개월 동안요, 그로 인해서 평균임금이 늘어나서 퇴직금이 늘어나는 이거를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의 근로 수당 받는 게 불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에 직원이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그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였다라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그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의도적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시간의 근로를 많이 해가지고 현저하게 늘렸다 라고 하면은 이 기간은 제외해라, 즉 이 기간을 포함을 해서 이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판례가 말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는 내 퇴사 전 3개월 동안에 시간의 근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에 비해서 약 73%가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이 사례는 이건 너무 조금 심하다, 그래서 요 기간 제외하고 이전 3개월 기간의 총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 계산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20% 정도가 늘어난 케이스에서는 그냥 그 이전 3개월, 그러니까 퇴사 전 3개월 20% 늘어난 3개월 그것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해라, 이렇게 판시를 했으니까 몇 퍼센트가 너무 현저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70% 이 정도가 시간의 근로로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법원이 불법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퇴사 전 평균임금 늘리기, 즉 3개월 동안의 총임금 늘리기, 하나의 또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연차 안 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선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정산의 그 평균임금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이죠. 거기에 산입이 되는지에 관해서 판례와 노동부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노동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에서 미사용분에 대해서 정산받았던 미사용 수당이 있으면은 그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만큼 퇴직금의 3개월의 총임금, 평균임금의 총임금에 산입해라, 이런 입장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발생을 했던 연차 휴가가 있는데 이 연차 휴가를 작년에 다 못 써가지고 수당으로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았던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의 12분의 3만큼만 산입을 해라. 이게 노동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올해 발생한 연차가 있죠. 올해 발생한 연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퇴사 시점에 이것도 미사용 수당으로 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 올해 발생을 하고 퇴사로 인해서 쓰지 못해서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는 이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정산의 그 평균임금에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곳에 12분의 3만큼만 산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은 내년에 퇴사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올해 연차를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고 내년에 퇴사 시점에 이 수당의 12분의 3만큼만 퇴직금 정산에 산정을 한다. 이러면 퇴직금 늘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임금 늘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평균임금 늘리는 방법. 네. 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이건 인위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네. 우선 퇴직금은 저희가 평균임금이라는 그 임금 개념으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은 평균임금을 한다.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라고 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데 이 300만 원이 전부 다 기본급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평균임금은 계속 300만 원만 받았으니까 3개월치의 총임금은 900만 원이 되겠고 그 3개월치의 총 일수는 퇴사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9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통상임금, 하루치 통상임금을 구해보면은 300만 원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8시간,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은 약 11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치 평균임금이 10만 원 정도가 나오고 하루치 통상임금이 약 11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니까 통상임금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사람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기본급으로만 급여가 구성이 되시는 분들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내 근속기간 1년당 내 한 달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내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이 됐다라는 분들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퇴직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경기도 어렵고 희망퇴직자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퇴직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인위적인 퇴직금 늘리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